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폭설을 동반한 강추위가 갑자기 찾아온 가운데 이 전력난까지 덮치면서 기차와 비행기가 대거 결항하는 등 교통 대란이 일어났고, 환경 파괴 때문에 운영을 중단했던 석탄 발전소를 돌리겠다는 충격적인 결정까지 내렸는데요. 이렇게 해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영국 정부는 결국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영국 전역에 한국으로부터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영국 주요 매체들은 이번 영국 정부의 과감한 결단으로 한국은 잭팟을 터뜨렸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폭설을 동반한 추위가 닥치면서 기차와 비행기가 대거 결항하는 등 교통 대란이 벌어지고 전력난 우려에 한때 석탄 발전소가 가동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10일 BBC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런던을 포함해 영국 전역에 눈이 내려 영하의 기온에 녹지 않고 쌓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셔 지역은 밤새 기온이 영하 15.8도까지 떨어지는 등 2010년 12월 이후 무려 12년 만에 강추위가 찾아온 것인데요. 이 때문에 잉글랜드 동남부 철도 노선 등에서 기차 운행이 전면 취소되고, 런던 지하철도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항은 문을 열긴 했지만 히스로 공항에서 영국 항공 70여 편, 게트워크 공항에서 이지젯 50여 편을 포함해 이미 3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눈으로 고속도로가 마비되면서 4인 가족이 물 한 병만 가지고 차 안에서 8시간 갇혀있기도 했으며, 이스트 서식스 지역에선 차를 포기한 운전자 약 40명이 인근 펍으로 피신해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현재 영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인데요. 영국은 프랑스 등지에서 해저 전력선을 통해 전기를 받고 있지만, 유럽에서 추위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경우엔 영국으로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국의 난방 시스템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영화 로맨틱 할리데이, 미국에 사는 카메론 디아즈와 영국 시골에 사는 케이트 윈슬릿이 집을 바꿔 휴가를 보내다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인데요. 카메론 디아즈가 영국 집에서는 내복을 입고 목도리, 모자에 털 스웨터까지 입고 벽난로 앞에 서 있는데, 이는 영국 시골 집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영국의 도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켄트 대학교에 새내기로 들어온 두바이 출생의 한 남학생은 거실에서 입김이 나온다며 추위를 호소했습니다. 영국은 충격적이게도 아직도 도심 아파트에서조차 라디에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디에이터는 한국식 난방보다 효율은 훨씬 더 뒤떨어지지만, 이 전기세는 가스 가격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많이 나옵니다. 라디에이터는 밀봉한 철제로 제작된 관 안에서 가열된 액체나 기름의 열기를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인데요. 액체를 가열하면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아래 위로 순환하면서 라디에이터의 핀을 골고루 데우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라디에이터가 놓인 공간을 천천히 따뜻하게 데우는 것입니다. 처음에 데우는 데에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데, 전기세가 걱정되어 끄는 순간 바로 차가워집니다. 라디에이터를 조금만 써도 영국에서 난방 비용은 한 달에 48만원을 내야 하고, 내년부터는 1년에 150만원 가까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에너지 당국은 이번 겨울 영국의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3배 급등할 것이라고 전했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해 성탄절 상당수 영국인이 난방과 음식 중 하나만 골라야 할 것이라며 현 사태를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경제는 이미 지하실을 향해 내려가며 영국 중상층들의 수입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영국 국민 대다수가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추위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려 하자 영국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한국으로부터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영국 전역에 설치하겠다는 이 초대규모 프로젝트를 알렸습니다. 영국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모든 가정집이 한국식 온돌 설치에 나서기 시작한 것인데요. 바닥 난방이 한국의 온돌에서 기원한다는 사실을 이미 모든 영국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온돌은 영국 브리테니커 사전에 온돌로 표기돼 한국의 바닥 난방 방식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기존 난방 방식인 라디에이터보다 훨씬 난방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효율은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한국식 바닥 난방은 난방 온도는 올라가는데 전기량은 감소한다라는 점에서 에너지 절감을 가능케 한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한국식 바닥 난방은 외국에서 히팅 레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난방의 매개체가 일반 전선이나 파이프가 아닌 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열 시 발생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0.03mgauss에 불과합니다. 또 발열 시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에 다량 방출돼 피부 미용이나 성인병 예방 및 스트레스 해소, 상처 회복 및 면역성 증대, 혈액순환 및 체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바닥 난방 기술이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 이유인데요. 복사열 난방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어 발열되는 열은 복사열로 바닥층의 온도를 높임과 동시에 공기 상층부를 데워 균일하고 빠른 난방 효과를 발휘하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팅 레일은 전자파 복사가 없고 열 효율 100%를 자랑합니다. 또 기존 전기 난방 제품으로 인기 있는 발열 필름과 비교해 전력량은 50% 이상 감소하지만 발열량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와 함께 70도씨 이상 가열 시 자동 제어되는 시스템으로 화재 위험 요소가 없음은 물론 기존의 바닥 난방은 감전의 위험이 높지만 히팅 레일은 피복 처리를 하여 물속에서도 안전합니다. 아울러 내구성이 좋아 제품의 수명 또한 반영구적이며 안정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시공성에서도 뛰어난 면을 자랑합니다. 한국식 바닥 난방을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는 국가들은 있지만 이렇게 완벽한 기술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 심지어 러시아도 한국의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사고 싶다는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국에서는 유명한 사진, 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기자는 베란다에서 겨울옷을 입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카메라 PD는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한국의 난방 시스템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바닥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체험한 외국인 선수들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방바닥에 놀라 이 반팔과 반바지만 입고 바닥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유럽국들과 미국도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대규모로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식 난방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됐다는 이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실제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50% 이상의 신축 주택에 온돌이 설치되고 있으며 미국 내 온돌 시장도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한국식으로 설치하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최근 유럽과 미국은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이를 위해 사용한 에너지조차 세계 1위인 한국산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태양 에너지를 접목시킨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과 유럽의 모든 가정에서 한국산 태양광 패널을 통해 얻은 100% 순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한국식 난방 시스템은 세계 표준으로 제정되기도 했죠.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의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서둘러 한국식 재생에너지와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급하게 들이고 있는 이유는 푸틴의 광폭 행보가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끝낼 것 같더니 최근에는 10년 전통 연말 기자회견까지 취소해버리며 선제적으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이 끔찍한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2년 3기 집권 이후 매년 해오던 연말 기자회견을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크렘린궁이 10일 밝혔습니다. 타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이 관련 질문에 새해 전까지 대규모 기자회견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에만 방어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푸틴이 최근에는 핵으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7일에 푸틴 대통령은 우리 영토가 선제적 핵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하게 제한될 것이라며 핵 선제 타격 개념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선제 타격의 개념을 갖고 있고 무장 해제 타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라며 자국 안보를 위한 미국의 이런 개념을 러시아가 채택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참여한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지난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과 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에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러시아가 더 이상 물러날 곳조차 없게 되는 궁지에 몰리면서 푸틴이 너무나도 위험한 결단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 계속되고 있고 유럽과 미국의 중산층들은 더 이상 라디에이터라는 이 기존의 난방 시스템으로는 도무지 난방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고 이에 영국을 비롯한 미국과 대다수의 유럽국들은 한국식 난방과 한국식 재생에너지를 대규모 도입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